함께해서 즐거운 창현이네 도시락. 그럼 이제 이게 지금 한 5년, 10년 뒤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일단 우리 학교만 보더라도 원래 한 학년에 18학급까지 있었던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세개 학년이 54학급이 있었는데 지금 한 학년에 14학급 있죠. 네. 교실이 남죠. 교실이 10년 전만 남으니까 해도 한 2,000명 되지 않았나? 2,000명 넘었죠. 그렇죠. 2,000명 됐었죠.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가려고 하면 완전 진짜 완전 힘들어가지고 버스 다 못 18대. 가지. 차가 18대나 있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밥 먹을 때 보면 진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했잖아요. 지금도 맞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는데 급식 끝나고 나서 잔반 처리하는데 트럭으로 몇 대 와가지고 가져가는 거 보면서 짬 그 먹고 남은 잔반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 생각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학교가 이제 점점 교실이 남을 거예요. 교실 남으면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교실이 남으니까 한두 개씩 더 남을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14학급인데 12학급도 줄겠죠. 또 나중에 시간 가면 10학급이 되겠죠. 그러면 교실이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남는 교실 어떻게 할래요? 저는 남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다양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남는 특별실 교실에서 사용 그렇죠. 가능성이 특별실을 쓸 수도 있고. 모든 게 특별실로 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처음에 시작한 거는 지방이 이제 도시들이 고령화되고 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인데, 근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출생률이 낮아졌고 점점 인구는 이제 줄어드는 현상.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야기를 마무리해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끝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지만 좁혀 가야 된다는 얘기. 우선 좁혀 가야 되니까 지금 사실 이대로 가다가는 전국을 한 바퀴 돌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는. 그래서 지금 잠깐 학교 얘기로 이제 돌아오는 건데, 저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3년 뒤면 고교 학점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실 이제 전담 교실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쪽으로 확실히 뭐라고 할까요? 방향을 딱 틀어서 가야 되지 않나. 저희 학교의 문제만으로 국한해서 얘기해 보자면 이제 교실이 학급이 줄면 한 학급당 1.95명의 교원이 이제 정원이 줄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다른 학교를 가거나 또 그렇죠. 나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나간다고 한다면 어떤 선생님이 나가고 어떤 선생님이 남느냐,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죠. 얘기해 볼 수 있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만약에 학급이 줄어서 다른 학교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진짜 사랑하는 그 선생님들의 딸랑이라고 하면 안 되죠. 선생님들의 팬이라고 뭐라 그러지? 해주세요. 팬이라고 할까요? 팬이라고 팬은 영어 아닙니까? 이거 좀 웬만하면 이제 우리 순화 좀 하죠. 자기 이름을 MB라고 해놓고 그래서 팬들이 굉장히 실망하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교에도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리고 한 반에 학생 수가 30명대로 완전히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수업할 때 편하고 담임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한 부분이 있어요. 더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더 줄길 바라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쵸. 바라긴 해요. 학급도 줄길 바라고 교실이 남아서 교실 하나를 얻어서 교과 교실로 만들면 내가 그 공간에서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방 같은 경우는 제 와이프가 이제 지방에서 근무했을 때 한 학년에 16개 학급을 생각하고 만든 학교인데 두 학급만 남다 보니까 교실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한 층에 교실이 15개인데 한 교실만 쓰는 거예요. 근데 청소 시간에 한 반에 애들이 20명이야. 20명인데 각 한 사람당 한 교실씩 돌아가면서 그 교실을 또 청소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청소 문제가 확 느껴지는 게 제가 24명을 처음 올해 했는데 청소당번이 확 돌아가. 그러니까 한 학기에 원래 한 번 하면 끝낼 수도 있었는데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한 주에 그러니까 조별로 짜서 이렇게 돌아가고는 있는데, 근데 또 갑자기 우리 학교는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구역. 그러니까 거기에 보내기도 미안한 거야. 특별교육도 엄청 넓죠. 우리 학교가 또 좀 넓어. 그러니까 특별구역 또 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나는 솔직히 뭐 우리가 결국 나중에 한 번씩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사실은 제가 요거를 처음 기획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자꾸 끄집어내야 된다. 언제까지? 문제점. 야, 언젠간 뭐 되겠지. 뭐 아니면 뭐
소위 뭐 나는 상관없겠지 이런 게 좀 싫어서 시작한 게 한 건데 아 그게 시작점이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죠. 교장쌤 깔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결국 기승전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교감쌤 까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죠. 저희 장비 받아야 되고요. 아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 청소만 보더라도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진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앞으로의 3년 또는 5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소만 하더라도. 맞아요. 그러니까 특별구역이 있으면 내가 그 담당 선생님이면 내가 청소해야지. 사실은 내 교실인데 언제까지 뭐 자기들 반도 아닌데 와가지고 특별구역이라고 청소시키기도 사실은 물론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렵죠. 그것도. 예. 계획 짜시기도 힘들고 힘들지만 어쨌든 조금씩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게 출생률과 인구 감소로서 우리가 애를 하나 더 낳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근데 더 나아봤자 지금 봐요 이제 당장 이제 아이를 이 방송 끝나고 저희가 결심을 했어요. 있어가지고 뭐 신성한 건데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당장 이제 메이크 베이비 이러면 안 되나? 괜찮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이를 만들어요. 그러면 아이를 만들고 치면 적어도 출생 가능한 연도가 2020년 즈음 되겠죠? 2020년 들어와서 2020년에 태어난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그럼 그때까지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장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이 같은 추세가 급변하진 않는다. 그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를 적게 낳는 분위기, 고령화되는 맞아요. 분위기, 그리고 더 나가서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에 가까운 상황이 됐어, 상황이.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의 그 관점 그리고 저도 잘 모르니까 질문을 던지면 항상 이런 기사를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해놓냐면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 뭐 지방 도시들은 통폐합해라, 행정구역을 합쳐라, 뭐 이렇게 좋다고.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 그 기사의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걸로 대충 얼버무리고 끝난다고. 그러니까 뭘 고민할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MB 선생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마치 멸망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굉장히 암울한 미래로 가는 안 좋은 비관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비관적인 게 아니라 일단 이거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 현상에서 어떻게 하면 적응해서 새로운 이 변화를 우리가 잘 가져와서 거기서 잘 살게 될 것이냐 이걸 고민하는 거지. 이 저출산 고령을 어떻게 단적으로 막습니까? 이를테면 아이를 안 낳아요. 아이를 안 낳았는데 아이를 낳게 해. 지금 당장 낳게 하더라도 그 낳은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 쓰이는데 한 15년, 20년 가까이 걸릴 거고 20년 더 걸리겠죠. 근데 당장 안 낳는데 근데 아이를 안 낳아. 그럼 왜 안 낳아? 키우기 힘들어서? 돈 주면 낳을 겁니까? 얼마 주면 하나 더 낳을 겁니까? NJ. 저는 안 나요. 묶어서. 아니, 저는 절대로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저출산을 해결하자라고 해서 그럼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만 항상 핵심을 두잖아요. 모든 정치권에서 하는 말들이 그래서 뭐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셋째를 낳으면 뭐 그래서 이제 히로 쌤 같은 경우도 이제 혜택을 곧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혜택 받아요? 그러니까 셋째니까 셋째를 낳으면 근데 저는 그게 그 개인이 그 각 가정 안에서 그게 혜택인가? 어쨌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냥 보조를 받는 거지 키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리고 혜택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절대로 안 되는데요. 어떤 집이 혜택 받으려고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인구가 고령화되고 그리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 사회를 어쨌든 지탱해 나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 그러면 결국은 사회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인구 구조가 지금 이런 모양이니까 뭐 종 모양이나 항아리 모양이나 되고 있는데 그걸 다시 출산을 높여서 피라미드로 가자. 그거 언제 되냐고. 인구학적으로 이제 그런 모양이라면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적인 인구 구조인데 당연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아이가 낳는 저출산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존에 태어난 사람들은 평균 연령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유럽 같은 경우는 아이 한 명당 아이의 수가 줄어든다면 아이 한 명당 갖는 생산성을 높이자.
예전에 2명이 할 몫을 한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 아이의 인재로서의 가능성을 높이자. 그리고 또 나이 든 사람 또는 고연령층도 사회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자. 정년을 연장한다거나 또는 이제 그들의 필요한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개선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직 안 물어봤는데 나그네 쌤은 얼마 주면 아이 낳을 거예요? 둘째. 돈과 상관없는 부분이죠 사실.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의 시세가 2배 이상 오른다고 하면은 시세가 올라도 팔지 않으면 그렇죠, 맞아요. 네.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창출되지 않은 있습니다. 수익은 수익이 아니다는 맞습니다. 네. 집값이 실현되지 않은 수익은 집값이 의미가 없습니다. 오른다거나 또는 갖고 있는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걸 팔아 먹어야 돼요. 그냥 심리만 높아진 맞아요. 소비 심리만 네. 돈만 더 써요. 높아진 소비 심리는 또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저출산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가면 돼. 예,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저는 정년을 이렇게 더 늘린다라고 하는데 거부감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년을 늘릴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회 진입하는 연령 20대 중반의 후반 이 친구들의 자리를 어떻게 마련해 줄 거냐. 기회를 뺏는 그러니까 그런 정년을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기회를 뺏는 식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니까 정년의 그 연장에 대한 그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더욱이 지금 한참 이제 취업을 고민하는 시대가 결국은 이래저래 튀던 나름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피해 의식이 강한 세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피해 의식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요. 피해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죠. 피해를 네. 받은 거죠. 피해죠. 사실 피해죠. 하지만 어쨌든 그게 일식화되어 있는 거죠, 사실. 모든 어떤 상황에서는. 세대는 모든 세대는 저마다의 피해 의식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어떤 피해 의식이 있으신가요? 저요? 많죠 피해. 저기 얘기해야 됩니까? 또 채널 하나 네, 따로 좋습니다. 만들어 주시죠. 듣고 있니? MBA 피해 의식 해가지고 코너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저출산이 사실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이게 의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젊은이들의 의식의 문제고 주변 환경의 문제일 텐데 예전만큼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예전 같냐라는 거죠. 이렇게 심화된 그렇죠. 경쟁 혹은 이런 어떤 소비 중심의 어떤 생활 패턴 뭐 이런 부분에서 소득은 그만큼 받쳐주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의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아이들이 더 이상 필요한가 나의 행복에 옛날에 어른들은 어떤 행복의 조건을 아이로 두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는 지금 사람들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아이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건가?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확실히 제가 살아보니까 아이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는 자기 삶의 주체가 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오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갑자기 생각난 게 그 제가 결혼하고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이 생각 없이 와이프와 함께 행복하게 우리 둘이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작은 아파트, 그래가지고 행복했죠. 행복하게 네. 그 오래된 아파트지만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려고 아기자기하게 꾸몄죠.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와이프가 자기가 이 나이를 넘어서 아이를 갖게 되면 노산이니까 잘 생각해보고 아이를 가질 거면 갖고 아니면 말자 해서.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났죠. 근데 그 전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을 때 저희 할머니한테 이제 고향에 찾아가서 막 명절 때마다 갔을 때 할머니가 늘 그랬어요. 아이를 낳아야지. 애를 낳아야지. 그래서 내가 아이 낳을 생각 없어요. 이랬더니 애를 낳아야지. 애를 낳아야 된다고. 막 그럴 때마다 제가 하도 너무 잔소리가 심해가지고 당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아니 대통령도 못한 걸 왜 나한테 좀 시키는데 라고 했다가 할머니가 나라님 욕하지 말라고 휴방맹이를 한번 때렸다고 그러는데 잘못했네요. 아니 대통령을 어떻게 나라님이라고 그래? 이러다가 또 할머니랑 한번 또 크게 한번 싸웠던 적이 있네요. 좋아요. 여러분 듣고 계시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MB 쌤이 막 던지라고 하면서 경제 매니저잖아요. MB가 MB 선생님 이제 경제 전문가시니까 또 이름 따라서 그러면은 이제 하나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출산 시대의 젊은이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인구 구조를 갖고 있어도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어떤 핀포인트 같은 어떤 해결책 이런 거 단적인 예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봤을 때 비관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해 출생한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게 해마다 나오는 출생 아이가 이제 3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마치 막 뭐 전쟁이 난 것 마냥 크게 위기적으로 보도하는데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일 때는 너무 많다고
예전엔 그거 있잖아요. 덮어놓고 나타 보면 맞아요.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러더니 지금은 20만 명대라고 막 마치 내일이 없는 것 마냥 얘기하는데 20만 명이든 30만 명이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러한 위기를 늘 슬기롭게 극복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또는 고령화가 너무 심해서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뭐 멸망시키거나 우리나라를 정말 암흑으로 몰아갈 그런 요소가 되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잘 적응할 거예요. 마치 지금 미세먼지 어느덧 우리 일상생활이 됐잖아요. 마치 미세먼지 때문에 막 내일이 뭐 폐가 찢어질 것 마냥 그렇게 위기적으로 보도하더니 지금 보세요. 미세먼지 뭐 심한 나쁨이라고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잘 다니고 집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집은 있고 없는 집은 없고. 그냥 우선 닥치고 닥치고 뭐 버텨보자 아니면 적응하자 뭐 이런 건가요? 일단 우리가 정말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확실히 이건 개인의 문제보다는 국가 차원의 문제라면 확실히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뒷받침해 주는 게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지 읽은 않나. 기사와 비슷하군요. 이제 끝에 어떻게 해서 한번 연구해보자 뭐 이렇게. 그냥 연구를 해봐야지 각자 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떠오른 생각인데 인피니티 워 보면은 타노스가 잠깐 이거 스포 아닙니까? 영화가 언제 안 보셨어요? 인피니티 워는 언제 나온 거야 도대체? 아니 재작년에. 못 본 작년에 친구도 나온 거 아닐까요? 있을 겁니까? 못 본 친구들. 봤을 겁니다. 이거 한 번으로 사람을 절반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는 궁금했어요. 과연 타노스가 정말 악당인가? 진짜 악당인 거야? 그 예전에 그 무슨 영화죠? 매너 맥스맨 그 나온 킹스맨? 킹스맨. 거기에서도 네. 발렌타인이 결국 그 약간 인구가 너무 추구하는 많아서 그쵸? 인구가 네. 너무 많아서 지구가 힘들다. 그 인구를 줄이자. 틀린 논리도 아닌 것 같은 이게 느낌이 예전에 들었어요. 멜서스라는 경제학자가 멜서스. 자신의 주장으로 얘기한 아 거죠. 드디어 이제 네. 모신 보람이 생긴다. 네, 멜서스라는 우리는 뭐 킹스맨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러분 듣고 계시죠? 뭐라고요? 멜서스. 멜서스라고 합니다. 윙그론 만든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거 사실 배운 기억이 나. 멜서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므로 미래의 인구는 자원 부족과 식량 부족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학자인데 결과적으로는 틀렸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출산이 기술의 개발을 뭐 광고했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기술의 개발이 있기도 하고 출산율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은 거지. 그렇죠. 둔화된 거지. 그렇다면 방향이 반대예요. 이제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새로운 인구론을 주장하신 거죠. 타노스도 마찬가지예요. 타노스도 인구론을 주장한 거지. 근데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근데 과연 많아서 문제다라고 할 때 이게 가봐야 알죠. 많아서 문제인지 아닌지를 가봐야 아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는데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죠.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무식한 질문에 네. 한번 타노스 나왔는데 그래서 모신 거 아니에요? 멜서스로 근데 아주 좋았어요. 조금 더 필요한 콘텐츠가 이제 보람되네. 필요한 보람을 더 느끼는 방법을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더 이제 필요한 것들을 듣고 싶으면 돈을 주시면 계좌를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돈을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많은 저희가 것들을 이거 방송도 광고 없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저희 아무래도 제 이름이 MB 아닙니까? MB. 네. 그래서 저한테는 MB 는 돈을 경제적 이익이 더 큰 애미- 원동력이 된다. 머니 베네핏 뭐 이런 건가요? 네, 네. 뭐 그럼 저 이제 마무리 좀 한번 하죠. 마무리를 해야죠. 네, 멀리까지 왔네요. 네, 사실은 이제 타노스까지 나왔어요. 나그네 선생님이 이제 듣고 있어 요 파트 사실 저희가 준비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MB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거든요. 길게. 예, 그래서 요 나그네 선생님 얘기는 저희가 다음에 저 외운 건가요? 나그네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 했어요? 시간이 저희가 아이템만 한번 던져주세요. 어저께 이제 급식을 먹으면서 뭘 해볼까 이런 얘기 하다가 뭐 세대적으로 어떤 이해를 위해서 또 저희는 사실 급식 세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과연 도시락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도시락과 급식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 그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옛날 도시락 얘기. 저 같은 경우는 도시락 기본 2개는 싸갖고 갔으니까. 전 3개 쌌어요. 예. 근데 그 선생님들이 도시락을 싸갖고 반찬 뭐 싸먹고 뭐 이러는지는 애들한테는 안물 아니에요? 안물 안궁? 안물. 그런 말 안 쓰나 이제? 그것도 좀 그런가요? 오래되긴 했다. 궁금하네요 갑자기. 안 궁금하지 않을까? 애들한테 안물을 안 쓴 노잼 도시락 아닙니까, 얘기를 노잼? 하는데 애들이 별로 관심이 이거보다 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노잼이라는 인구 단어 쓰나요? 구조보다. 지방 고령화보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도시락 싸다 보면 그 재밌는 추억들이 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시락 반찬 봤던 거 이런 거. 다음에 그러면 도시락 얘기하고요. 나건혜 선생님이 이제 그 입시 또 전문가 아니십니까? 아, 전문가라뇨. 예, 그 얘기도 잠깐 이제 들으면서 요거 이제 저희가 언제 한번 다시 뜰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한번 떠야겠네요. 네, 그럼요. 다음 주 떠요. 다음 주 다음 떠도 주도 다음 예, 주 다음 주에 그러면 요거 2부 순서로 게스트 파트 2 게스트 한 명 더 모시죠. 누구로 오디오가 진짜 원하시나요? 비는 틈 없이 마구마구 들어오게. 충분히 비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더 안 배워. 한번 극한으로 가보자 이거지. 극한으로 끝판을 달려보자. 옆에 어떻게 기타라도 하나 칠까요? 악기도 필요 없이 그냥 마이크로. 그럼 최문희 쌤 부를까? 최문식 쌤안 올 것 같은데. 차라리 저기 부르는 거 어때요? 이지훈 쌤. 이준 쌤은 좀 많이 비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한두 마디씩 이렇게 날리면. 이민 쌤은 보통 이러지 마 이러면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안 묻고 있나 뭐 이런 것들 이제. 하여튼간 네. 네, 아주 예, 그러면 정리를 하죠. 저희가 오늘 이제 창현이의 도시락 두 번째 에피소드 시간을 가졌는데 아직 저희가 구독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 올라가지가 않잖아.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라보면 예, 새롭게 듣게 되실 구독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예, 오늘보다 조금 쉬운 주제로 예, 조금 더 유쾌하게 재미나게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봐주실 수 있잖아요. 처음인데 설마 뭐 얼마나 뭐 기대했겠어. 그래도 그러니까 2017년 태어난 예? 신생아 수는 알게 됐으니까 지식을 이제 확장시켰으니까 그걸로 이제 만족하셨으면 좋겠고요. 창현 학생들의 기본 수준을 무시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요, 무시한 게 아니죠. 명문 창현의 지금 제가 이제 배워서 좋다라는 얘기 이제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두 분 선생님과 이제 왔을 때는 그때 이제 나그네 선생님의 듣고 있니 예, 그 토픽을 가지고 예, 새로운 컨텐츠로 다시 뵐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예, 오늘 도시락 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인사 한 말씀 나누실까요? 네 각자의 그 감회나 소감 한 마디씩 예, 하고. 처음이니까 네, 그럼요. 예, 짧게 네. 예, 한 20초 분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속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그래서 열심히 해보고 싶고요. 다만 이제 제가 시간적 한계가 좀 있는데 네, 너무 바쁘세요. 최대한, 바쁘세요. 최대한 노력해서 여기서 학생들과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할게요. 네, 엠비쌤이었고요. 나 그네입니다. 뭐 이게 방송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어요. 나가요. 분명히 나갑니다. 네, 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뭐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잡담일 수도 있는데 뭐 듣는 학생들이 좀 유익했으면 좋겠고 뭐 사실 이제 앞으로 어떤 에피소드들이 나오면서 이 방송이 발전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볍게 선생님들께는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다 뭐 그런 거 좀 사실 느끼면서, 이런 시간에 네. 학생이 한두 명 있으면 좋아요. 좋죠. 근데 그렇죠. 강의하듯이 할 수 네. 있고 그냥 서로 질문도 그때 라이브로 막 던지면서 근데 이제 아직은 예, 저희가 뭐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예, 타이트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발전적인 얘기도 나누고 뭐 즐거운 얘기도 나누고 네. 그냥 다양한 자극이 되는 그런 방송을 거듭났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예, 오늘 함께 해주신 MB 선생님과 나그네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락지기 NJ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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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